여러분, 명품 브랜드 좋아하시죠? 그 화려한 이름들 뒤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? 오늘은 말이죠. 패션의 가장 빛나는 이름들 뒤에 아주 짙게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네, 바로 이 한마디가 오늘 저희가 하려는 이야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던 브랜드들이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제 그 진실과 마주할 시간입니다. 제2차 세계대전. 정말 20세기의 가장 끔찍한 비극이었죠. 그런데 이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는 그냥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전쟁,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. 모든 개인과 기업이 자신의 신념과 눈앞의 이익 사이에서 아주 잔혹한 선택을 해야만 했던 거대한 윤리의 시험대 같았다고 할 수 있죠. 그리고 그 시험대 위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명품 브랜드의 이름도 있었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주인공은 바로 휴고 보스입니다. 지금이야 세련된 남성복의 대명사지만 이 브랜드의 시작은 지금 우리가 아는 이미지와는 정말 달랐습니다.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.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1931년 창립자 휴고 보스가 나치당에 가입하면서부터였습니다. 그리고 이걸 발판 삼아서 전쟁 기간 동안 그의 사업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하죠. 물론 전쟁이 끝나고 나치부역 혐의로 벌금형을 받긴 합니다. 하지만 회사가 공식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까지는요, 무려 2011년까지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. 이들이 그냥 일반 군인들 옷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. 나치 정권의 가장 핵심 조직이었던 SS 친위대, SA 돌격대, 그리고 히틀러 유겐트의 제복을 도맡아서 생산했던 거죠.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. 그 뒤에는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었어요. 이 제복들, 사실은 폴란드와 프랑스에서 강제로 끌려온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. 전쟁이 끝나고 그가 받은 처벌, 그게 얼마였을까요? 바로 10만 라이스마르크의 벌금이었습니다. 전쟁을 통해서 그의 사업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이 처벌의 무게에 대해서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. 물론 2011년의 한 사과,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한 걸음이었습니다. 하지만 과연 그 사과 한 번으로 그 모든 과거의 책임을 다 덮을 수 있는 걸까요? 그리고 그 책임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?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 인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휴고 보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전쟁의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입니다. 바로 코코 샤넬이죠. 이 사람의 이야기는 훨씬 더 복잡하고 좀 미묘해요. 코코 샤넬, 이 이름에는 정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얼굴이 존재합니다. 하나는 여성을 코르셋이라는 갑옷에서 해방시킨 패션 혁명가의 얼굴,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치 스파이였다는 의혹을 받는 어두운 얼굴이죠. 샤넬의 스파이 혐의, 그 한 가운데에는 아프베어라는 이름이 있어요. 이게 뭐냐면요, 당시 나치 독일의 군사 정보기관이었습니다. 기록에 따르면 샤넬이 바로 이 조직의 정보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다고 하죠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? 먼저 나치 고위장교와 연인 관계를 맺었고 바로 그 관계를 이용해서 정보원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. 심지어는 프랑스 저항군 지도자들을 독일에 팔아넘겼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? 전쟁이 끝난 뒤에 그녀는 이 모든 혐의에도 불구하고 거의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진짜 궁금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. 똑같이 나치에 부역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왜 제복을 만들었던 한 사람은 처벌을 받고 스파이 혐의를 받았던 다른 한 사람은 시대를 초월하는 전설이 되었을까요? 자, 그럼 이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나란히 놓고 보죠. 왜 이렇게 운명이 갈리고 또 우리가 기억하는 그들의 유산은 왜 이렇게나 다르게 평가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아마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. 휴고 보스의 역할은 군복 생산이라는 누가 봐도 명확한 증거가 남는 행위였어요. 하지만 샤넬의 역할은 첩보와 인맥 활용처럼 훨씬 은밀하고 또 증명하기도 어려운 영역이었죠. 그 결과는요, 보스는 벌금형을 받고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했지만 샤넬은 명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오늘날까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보스의 과거는 이제 인정하고 반성한 역사가 됐는데 샤넬의 과거는 여전히 논란 중인 역사로 남아있는 거죠. 참 다르죠? 이 두 브랜드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.
한 기업이 혹은 한 브랜드가 그 창립자의 어두운 과거로부터 과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?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면 그 책임은 그냥 사라지는 걸까요?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알게 된 우리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?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. 우리가 명품을 살 때 그 화려한 소재나 멋진 디자인을 보잖아요. 하지만 그 브랜드가 걸어온 역사까지 항상 그렇게 아름답고 깨끗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오늘 저희가 특정 브랜드를 막 비난하자 아니면 사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. 그저 기억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을 뿐이에요.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것, 심지어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한 벌에도 우리가 미처 몰랐던 복잡한 역사가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.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려고 합니다. 이 모든 역사를 알게 된 후에도 여러분이라면 과연 이전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신가요? 정답은 없습니다.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여러분 안에 있을 뿐입니다.